네, 시청자 여러분. 네, 저는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 온 이유가 지금 제 옆에 계신 우리 미래통합당의 여전사이자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봉장인 전희경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전희경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제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네. 아, 의원님 참. 정말 저는 이곳에 오셔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닙니다. 요즘 진짜 많은 생각을 하는데, 네. 아침 인사부터 네. 밤에 퇴근 인사까지, 야, 이게 직접 그 시민을 만나고 네. 그분들의 생활을 이렇게 밀접하게 지켜본다는 것이, 네. 제가 또 4년 동안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이 사명감 같은 게 다시금 드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장님 더 힘드신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아직 좀 젊어서. 네, 좋습니다. 네, 저 어른들이나 이렇게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한참 젊어가지고요. 아직 괜찮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고 이번에 총선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요. 이번에 그럼요, 이겨서 그럼요. 대한민국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요. 조금 피곤해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의원님도 응원하고,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사실 오늘 원래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지역도 좀 돌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오전 방송에서 얘기한 대로 문재인 정권을 확 날려버릴 그런 바람이 불고 있어서. 네, 오늘 인천에도 강풍주의보가 12시부터 발효가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바깥에 아주 바람이 거센데요. 네. 진짜 이 바람이 우리 코로나, 정말 우한 코로나, 네. 이 바이러스도 날려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도 날려버리고, 그렇죠. 국민들의 싫음도 날려버리는 네. 바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지역에 네. 좀 거리도 소개해드리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실내에서 네.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밖에 나갔으면 아마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았을까. 네. 약간 그래서 사실 좀 아까 여기 준비하신 거 보니까 세숫대와 냉면 거리가 있어서 좀 맛있는 걸 좀 의원님이랑 먹을 수 있나 이랬는데, 그건 좀 약간 기회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제가 4월 한 중순인 넘어가다 말쯤에는 제가 여기 와서 의원님이랑 당선자 인터뷰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 한번 세숫대와의 냉면을 한번 같이 하시는 걸로. 그런 날이 네.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필승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럴 거고, 제가 지금 후보분들 만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득표율이 99.9%로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속이 꽉 찬 남자 99.9처럼 속이 꽉 찬 우리 의원님 99.9%로 당선돼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다 이 정권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을 표로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99.9%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도 꼭 99.9%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오신 지는 근데 한 얼만큼 되셨죠? 제가 2월 28일에 네. 이곳 동구 미추홀구 네. 갑으로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2주가 넘어가는 네. 시점입니다. 그 사이에도 하루를 쪼개서 이 지역을 누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곳에 네.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그런 반면에 또 가는 곳마다 이 또 새롭기도 하고 큰 의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선거구 조정이 있어서 네. 동구가 미추홀구 갑하고 한 선거구가 네. 됐어요. 동구 미추홀구 옛날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남구. 여기가 이제 남구. 그래서 동구 남구가 네. 이 인천의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도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인천이라는 곳의 이 역사,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었다는 자부심도 많으시고, 또 인천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크신데, 문제는 이제 원도심이다 보니까 네.
이제 주거, 교통,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바꿔달라 이런 열망이 크시고, 그걸 역동적으로 좀 힘차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과 용기, 패기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뭐 의정활동하면서 문재인 정권과도 열심히 싸웠지만 이제 지역에서 또 지역민들의 편이 되어서 또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자부심에 걸맞는 그런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저에게. 뭐 저는 뭐 제가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정말 일 잘하시고 그리고 정말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는 이 성실함도 갖고 계신 우리 의원님. 저는 진짜 뭐 고맙긴 하죠. 왜냐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제 이런 경력이 있으니까 다른 의원실에 또 이제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피곤해하면 의원님이 일을 잘하는 거다. 근데 요즘 의원실 보좌진들 보면 얼굴이 다 지금 흑빛이 돼 있어요.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서 막 흑빛이 돼 있는 정도로 정말 의원님이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잘하시니까 보좌진들도 같이 함께 한 팀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것이 바로 국민의 행복이고 이 나라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나중에 보좌진한테 뭐라 그런가? 씻고 다니라 그런다. 우리 팀원들이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실 24시간 풀 가동되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참 정치를 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어렵고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현장에서 선거 캠프를 하면서 우리 팀, 또 팀워크, 그리고 주변에 이 지역에서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가 정말 새록새록합니다. 정말 저는 제가 경험해봐서 느낀 건데, 정말 이기영 의원실은 일을 한 다른 의원님들보다 뭐 민주당이랑 비교하면 5명 정도 하는 일을 전기영 의원님이 혼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일도 많이 하시는,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한 길만 바라보고 가시는 우리 의원님인데, 자, 그럼 이제 지역 얘기를 살짝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게 주거, 그리고 교통, 교육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먼저 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보통 구도심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북 쪽에는 오래된 주택가, 그리고 뭐 길이 좁아서 강동 같은 경우에는 차 한 대도 못 지나가는 그런 길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곳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결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원도심 전체가 사실은 이제 재개발 이슈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너무 낙후돼서 이거를 좀 주택을 전면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새롭게 좋은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이 사람과 사람, 또 지역 주민과 주민 간에 좀 생각이 다른 측면들도 있고, 또 지자체의 방향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재건축이 지체되고, 이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이곳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답보 상태다. 그 얘기를 아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이 도시의 개발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 저는 문재인 정권은 이 도시의 이 개발과 이 어떤 도시에 대한 철학이 이 굉장히 전근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은 나쁜 거고, 그냥 대충 그냥 주민들이 실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몰려와서 대충 뭐 그림 그리고 그냥 꾸며주면은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만족하는 듯이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정말 안전하고 쾌적한
행복하고 네. 이 집에서 정말 쉼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내 집이 또 재산으로서의 가치,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 문제를 이제는 원도심에서 획기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다가 보면은 이제 법령으로 정비해줘야 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과도한 어떤 그 권한의 문제라든지 또 네.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이제 합심해서 네. 하나의 의견을 표출해낼 수 있는 이런 협의체의 문제라든지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공약으로 네. 지금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국회의 입법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맞물려 들어가야 될 텐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식의 도시에 대한 비전과 철학으로는 원도심의 재건축 문제는 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발하는 것 자체가 약간 범죄시되는 것 같은 이 정권의 모습을 보면, 아니 개발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재개발 이슈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 맞물려 있기 네. 때문에 주민과 주민, 주민과 지자체, 또 이 재개발을 둘러싼 각종 법령들의 네. 이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면서도 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뭐 낙오됐다거나 나는 일방적으로 배려받지 못했다라거나 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내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뭐 앞서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발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네. 근본 철학의 문제가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이 하는 개발은 좋은 개발이고 어디 다른데 괜히 이를 돈 네. 쏟아붓는 이런 거는 하면서 정작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이 개발에는 외면하는 네. 이 행태들은 사실 인천도 이 지자체장이 우리 당에서 네. 또 이제 민주당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이 개발에 있어서 전혀 이제 방향이 확 틀어지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도 잘하고 이후 네. 선거들을 전부 압승을 해서 네. 이거는 정말 손뼉이 딱 마주쳐서 소리가 나듯이 제대로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뭔가 다시 개발을 하고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할 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조례에 막힌다거나 법령에 막힌다거나 그렇죠. 뭐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어떠한 분들이 재개발을 하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최소화돼야지 되는 건데, 법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좀 자초되고 표류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자초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개발 이슈라는 게 나의 재산권과 타인의 재산권, 또 이제 뭐 이 소유주와 네. 또 세입자 간 여러 이해관계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개인의 그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든지 사유재산권의 부분이 과도하게 정말 20년, 30년, 40년 동안 네.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반드시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법은 세상을 리드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바와 지금 이 정말 상식선의 네. 이 현상을 담을 때 그 법이 이 정말 사람들이 환영하는 법이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 괴리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뚫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피해보는 사람이 최소화되는 그런 개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전희경 의원님이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과 그리고 지금 뭐 이미 비성공한 사례들을 놓고서 네. 많은 검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99.9%의
지지율로 당선을 시켜주셔야 된다.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네,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국민의 기대, 그리고 이 동구 미추홀 갑의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99.9% 여러분들의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9%로 당선을 시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네, 다음 얘기로 가면 교통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원도심이니까 도로도 좀 좁고, 뭐 지하철 공사나 이런 거 하기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대중교통망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고, 특히나 인천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제 인천이 네. 경인고속도로, 네. 제가 있는 이 지역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네. 서울권에 이제 가거나 네. 뭐 전철을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서울하고 이제 생활권이 네. 많이 이제 유동인구가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네. 사람들이 다 나가는 시간에 같이 나가고 다 들어오는 시간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게 참 교통이 이 정체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경인고속도로가 이 중심부를 이렇게 딱 관통해서 가로지르다 보니까 같은 인천에서도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이 좌우에 이 동서의 소통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서 이게 일반화가 된 구간들도 있지만, 이 일반화된 다음에 그 정비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네. 일반화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활권이 같이 가고, 그 생활권이 오고 가면서 이제 경제 활동도 좀 원활하게 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점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GTX. 이 광역철도, 네. 이 GTX B 노선이 이 주안역이라고 아마 오시다 보셨을 거예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 어렸을 때, 네. 20대에 그 여기 그 주안역 네. 이쪽이 좀 핫한 네, 그때 핫했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자주 이제 네. 술 먹으러 와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저는 저기 외식업 발전에 항상 언제나 이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의 수건이 뭐냐면 이 GTX B 노선에 네. 이 주안역 이 통과를, 주안역 정차를 원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도시로 가는, 이제 서울권으로 가게 되는,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 이 방법이 이제 변화가 되면서 이 분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교통난에 있어서 상당히 해소가 되고, 또 정말 네. 핫한 주안으로 이 놀러 오고, 네. 또 여기서 이제 그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인천이라는 곳은 정말 인천 보세요. 이게 바다와 네. 하늘길과 네. 이게 정말 모든 길이 열려 있는 데가 그렇죠. 인천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주안도 정말 이 GTX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다른 이 도시로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거점이 되면 원도심의 아마 명성을 금방 되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동구. 네. 동구 가보신 적 있습니까? 동구. 동구는 제가 거기 동인천역. 그렇죠. 예. 그 남쪽에 제 친한 친구가 살았어서 네, 자주 이제 네. 1호선을 타고 네. 놀러 오던 곳이라. 네. 근데 거기는 근데 좀 제가 이제 가봐도 뭐 보면 이렇게 좀 되게 좀 길도 좁고, 그렇죠. 예, 거기 진짜 좀 오래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뭐 정말 광역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의 염원도 어떻게 하면은 다시 그 옛날에 그 인천의 중심으로서의 명성도 되찾고, 또 이 바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편의성을 높이느냐, 이런 네.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동구가 이 외곽을 지나가는 이런 네. 경인전철을 제외하고는 네.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막 갈아타고 전철역에 와서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되면 문제가 뭘까요? 일단 젊은이들이 그러니까요. 살러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막 바삐 움직이고 막 일터로 가야 되는데 네. 아침에 그냥 몇 번을 갈아타고 녹초되고 이게 그렇죠. 교통이 불편하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인천역하고 송림로터리라고 동구의 이제 중심이 되는 송림로터리를 연결하는 트램을 만들자. 트램. 이런 이제 구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 트램은 제가 호주에서 유학 생활할 때 타보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인천에 트램이 생기면 동구에 트램이 생기면 한번 놀러 올 만한 그런 곳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통 인프라를 좀 좋게 하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경전철을 만드는데 그건 좀 비용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트램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비용 분석은 보다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만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보면 우리도 이제 그 고령 인구 비중이 굉장히 원도심이라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노령인과 신구화가 조화가 되고 젊은 세대와 이 노인 세대가 같이 살아야 그 시너지가 그렇죠. 나요, 도시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사람들이 살러 오는 도시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주거, 교통, 네. 교육까지 이 3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그렇죠. 다시 동구 미추홀을 인천의 중심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제가 교육이만 4년을 아, 그러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교육을 4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는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명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동구 미추홀로 그렇게 가려고 지금 이제 학교 이 신설 문제, 그 다음에 교육재정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공약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다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전혀 아닌 것 같잖아요. 뭐 아빠가 저기 대학 교수면 뭐 인턴 예정 증명서도 받고 엄마가 대학 교수면 그 3일 나가고 3일 동안 잠만 자도 인턴 증명서가 나오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화도 사실은 법제화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동구와 미추홀에서 하시고 싶은 그런 교육 정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뭐 좋은 학교, 네. 학교만 보내도 정말 안심이 되는 네. 학교. 그래서 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이제 열심히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그런 또 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네.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해도 그렇죠. 살려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 이제 뭐 서초구나 강남구가 사실 집값이 비싼 이유는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은 것도 있지만 거기를 가면 학교에 아이들이 뭐 시키지 않아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굳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결국 살아나야지 됐는데 지금 이제 공교육을 살리는 길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네. 계속해서 학교라는 것을 하향평준화하고 그렇죠. 또 학교를 교육의 장이 아니라 정치의 장으로 만들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 엄마들이 바라는 거, 또 내 아이가 어떤 학교에 다녀야 되겠다,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건 명확해요. 네. 첫째,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네. 제대로 된 내용을 가르치고 네. 학교에 있으면서 안전하고 네. 학교의 시설이 정말 어려운 가정일수록 내 집보다 우리 아이가 학교가 있는 동안이 더 좋고 이런 여러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학교를 이제 동구 미추홀에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교육은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의원님의 생각이 딱 명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교육도 믿을 수 있고 혹시나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사교육으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와서 열심히 노력하면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또 얘기하지만 의원님을 99.9%로 당선을 시켜주셔야 동구가 바뀌고 미추홀이 바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지역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다 여쭤본 것 같고, 이제 좀 이제 전체에 대한 또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혹시 지역에 다니시면서 혹시 그 이제 사람들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신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지역에서 분위기는 좀 어떻고, 그리고 이제 이 방역이나 이 국가에 뭔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뭐 우한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이곳 인천도 뭐 네. 상당합니다. 뭐 어르신들, 뭐 경로당, 뭐 노인복지관, 뭐 문화센터 다 이제 폐쇄가 됐고, 몇몇 분들이 이제 만나니까 아유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게 어디 가실 데가 없고 운동하실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여기 뭐 수공공원이니 제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그 공원도 이렇게 막 텅텅 네. 비어 있고, 뭐 배드민턴장, 뭐 족구장 뭐 다 비었어요. 축구 뭐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일상생활로 굴러가지를 않는 네.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네. 답답해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 대응 실패. 네. 이 초기 대응 실패가 얼마나 엄청난 이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 오죽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 모이는 데는 어디다? 약국가 마스크 줄이다. 마스크 사려는 줄밖에 없다. 그럼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선거 후보 점퍼를 입고 이 마스크 줄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저는 정치인의 이 정말 국민에 대한 양심과 도리로서 정말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 사태를 우리가 뭐 경고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우리 이 차단을 시켜놓고 지금 벌어지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 아니 주장했다. 그러나 관철되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그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 물론 문재인 정권이 갖는 그 중국에 대한 이 초기에 그야말로 왜 그렇게 중국 눈치를 보는지, 그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또 마스크를 어디로 보내주네, 뭐 정작 국내에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한 장 손에 넣기 위해서 세상에 그렇게 그냥 몇 시간씩 줄 몇 시간씩 그 어르신들이 그러니까요. 줄 서고, 이거는 진짜 정상적인 국가에서 벌어지기 어려운 이걸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 또 두 번째 이게 경제입니다. 그렇죠. 장사가 안 돼요. 네. 사람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사람들로 넘쳐나던 시간대에도 가서 이렇게 뵈면 사람이 없어요. 네.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러게요. 오죽하면 우한 코로나보다 이게 이렇게 며칠 더 지속되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태가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자영업자들이, 저도 그 인천에서 꽤 유명한 맛집으로 그 우리 미추홀에서 유명했다는 그 집에 네.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임대료 내고 버티는 거는 어떻게든 버텨보게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10년, 20년, 이게 전통 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런 오랜 시간 손붙잡고 일했던 이 일하시는 분들을 내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손붙잡고 같이들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심각성을 이 정부가 참 아직도 모른다. 지금도 어떻게 틈만 나면 반짝 좀
잠잠하면 자랑할 궁리부터 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이거를 선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우리 치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그런 궁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적이라는 말도 참 우스꽝스러운 말이지만 지금 이 사태가 재난이고 재앙이다. 네. 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줄 서시는 분들도 가슴이 아프고 시장 상인들 또 가게의 이 정말 사장님들 기업하시는 분들 다 고통의 나날들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청와대에서 엊그제 아랍에미레이트에 뭐 진단 키트를 5만 1,000개 수출했다 발표했는데 바로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죠. 가짜 뉴스라는 게.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가짜였잖아요. 진단 키트가 아니라 이걸 항체인가요? 검체를 뭐 채취하면 보관해서 이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를 하기 위한 그 보관 용기를 5만 1,000개 수출한 걸 가지고 진단 키트를 수출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 하원에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진단 키트의 부정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미 하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아니라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정말 이런 것들 뭔가 본인들의 실수를 이런 걸로 덮어나가는, 신천지 탓을 하고 대구 경북 탓을 하고, 그게 탓 정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지역분들이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가 좋은 상태였어도 지금 되게 위기가 올 거였는데 원래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의원님께서 올 하반기부터 21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게 되면 어떠한 정책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 살리는 길은 명확해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시간 획일적으로 못 받고, 이런 일들이 그냥 시장이 작동하는 거를 그냥 스탑시킨 거예요. 아니죠. 스탑시킨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꾸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을 또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이 돌고 이렇게 돼야 이게 되는 건데, 뭐 부동산도 그렇죠. 규제하고 부동산 시장이 그냥 부동자세로 그냥 얼어붙게 이렇게 만드는 이런 일들만 하니까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죠. 지역의 현안들도 지역의 현안대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 살리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처럼 세계적으로 폭망한 경제 정책들만 갖다 쓰는 거,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제가 써붙여놨거든요. 이게 언제 하시나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써붙여놨는데, 우리가 결국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고,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6.25에서 우리가 그렇게 맨 주먹으로 진짜 붉은 피를 흘려가면서 싸운 것이고,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위대한 사건, 인천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다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다시 상륙작전이 일어나듯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누가 상륙작전을 제일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답정너 같은데 전희경 의원님만이 가능하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열심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처럼, 이제 이곳 인천에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천의 바람을 일으키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라가 살아야 인천이 살고, 인천이 살아야 우리 동구, 우리 미추홀도 살지 않습니까?
정말 이번에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됩니다. 이러면 네.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더 잘 알아. 정권 반드시 아유 좀 바꿔줘. 이렇게 아이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이 정말 분노가 네. 들끓고 있고 국민들께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오히려 용기를 주시고 있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제발 우리 미래통합당 네. 정말 지금 겪고 있는 많은 위기들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 잘못된 외교정책, 잘못된 안보정책, 교육정책 때문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이 살려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저는 이번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너희가 그 시대에 과연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로서의 의무를 다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 동구 미추홀에 당의 공천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승해서 국회로 돌아가서 문재인 정권 폭정을 막고 국민들이 정말 정말 편안해 살맛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 것 같아 라는 그 마음 그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전희경 의원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99.9%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그리고 의원님과 약속했습니다. 99.9%로 당선되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